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본 적은 있죠?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두 가지 상대성 이론이 있고요. 이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무려 26살, 엄청나게 젊은 나이죠. 26살에 논문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도생이고요. 이 상대성 이론이 제시된, 발표된 시기가 1905년입니다. 1905년.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먼저 발표가 됐고요. 그 뒤로 한 10년 정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처럼 상대적이다. 즉, 절대적인 건 없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절대적인 성질, 절대성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뉴턴 고전력학이 주로 이루었는데 이것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꾼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오면서 살아오면서 지금 18살인가요? 1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체험했던 그리고 겪었던 일들과 전혀 다른 그런 이론이 될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공간, 교실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나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지났으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지나야 하는데,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나는 1시간 지났지만 옆 사람은 40분 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1시간 반이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이론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기는 해요. 물리 수업 시간인데 어떤 친구는 10분 만에 끝난 것처럼 정말 빨리 지나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50분밖에 안 되는데 5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정말 시간이 안 가는 물리학 시간일 수도 있고, 요거와는 좀 다르게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자들도 이 상대성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학습 태도, 이 상대성 이론을 접하는 태도를 먼저 선생님이 팁을 주면, 다른 학문, 다른 내용들은 앞에서 배웠던 역학이나 뒤에서 배울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왜? 라는 질문을 갖고 고민하고 다시 완벽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제시하고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정리한 이론이기 때문에 왜?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얘는 왜?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왜?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다 맞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이러한 가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가정 전제 조건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설명되더라. 왜 이런 전제 조건이 왜 그러한가? 그렇게 토를 대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인슈타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가정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가정.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두 가지 가정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두 가지 가정은 첫 번째가 상대성의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 자, 상대성 원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든 물리 법칙은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제시하고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가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동시성의 불일치. 자, 동시성의 불일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여기 책상을 쿵 하고 지금 동시에 쳤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인다라는 건 보일 수 있다가 아니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지연이에요. 시간지연. 자, 아까 시간 얘기했었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같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자, 길이 수축. 그리고 마지막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라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 또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돼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랑 지금 배울 부분은 이 두 가지 가정에서부터 길이 수축까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고요.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이제 따로 단원이 소단원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그 다른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이 두 가지 원리,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 그리고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다 배운 후 마지막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가 이렇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자, 처음 또 듣는 용어가 나오죠? 관성계. 자,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이 동일함을 알고 시간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 바로 동시성 불일치. 동시성 불일치. 그 다음에 시간지연. 그리고 마지막 길이 수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면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상대속도라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속도는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상대속도. 상대속도란 그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를 우리가 상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정지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정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물체나 사람의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상대 속도를 계산할 때는 물체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게 되겠죠. 물체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관찰자가 자동차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자동차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VA라는 속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나오진 않지만 VB라는 속도로 자동차 B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A가 본 B의 속도는 물체의 속도인 B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인 A의 속도.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리량, 즉 시간, 길이, 질량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으로 관찰자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론이다. 설명이다. 관찰자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되는 겁니다.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운동하는 과정에서 설명되는 이론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관성좌표계라고 하는데요.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하는 게 관성이죠, 관성. 그래서 우리가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표계는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간. 그러니까 교실도 공간, 좌표계. 운동장도 공간, 좌표계. 지구도 공간, 좌표계. 이렇게. 그래서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를 우리가 관성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좌표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운동만 하니까 한 관성좌표계, 어떤 기준을 정한다면, 만약에 이 관성좌표계가 정지 좌표계다. 정지 관성좌표계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이 좌표계에 대해서, 또는 이 좌표계와 좌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지하고 있거나, 즉, 지금 선생님, 왼손이 어떤 기준이 되는 좌표계라면, 오른손의 좌표계를 봤을 때, 얘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그러니까 제3자, 선생님이 어떤 다른 관찰자라고 한다면, 얘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가 봤을 때 정지로 보이든가, 아니면 얘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 얘도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지하거나 속도가 변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면 항상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지 아니면 등속. 그래서 이런 좌표계를 관성좌표계라고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관성좌표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관성좌표계가 아니라 다른 좌표계가 또 있겠죠. 바로 속도가 변하는 가속좌표계가 있어요. 가속좌표계. 속도가 변하는 좌표계가 되겠고요. 이 가속좌표계는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이냐면 바로 일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구분하자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좌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가속좌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한 이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성좌표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을 다룰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관성좌표계를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승강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있죠? 근데 이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지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S도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는 정지해 있고 이 기차 안에 있는 S'은 자,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S'이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S는. 자, 그런데 반대로 기차에 탄 관찰자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지해 있고 오히려 S가 봤을 때는 기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S'이 봤을 때는 요 S라는 관찰자가 왼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S'은
본인이 정지하고 있고 S가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운동한다. 즉 이 사람의 속도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이 사람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 속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움직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항상 이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승강장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 S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 그러니까 이 S의 좌표계, 그리고 등속도 운동을 하는 기차에 탄 관찰자 S'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 둘 다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한 명이 등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관성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관성 좌표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 상대성 이론을 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이 가정을 바탕으로 네 가지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자, 상대성 원리란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우리가 배웠던 물리 법칙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이 있죠. 자, 관성계, 정지하고 있는 관성계나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관성계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이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정지 상태와 등속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을 때도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이 적용이 되고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도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나는 정지했다, 나는 움직인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움직이든 정지하고 있든 둘 다 F는 ma라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속도를 정하는 절대 기준, 그러니까 너가 움직이냐, 나는 정지했냐, 이런 것들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기차 내부에서 본 공의 운동입니다. 기차 내부. 자, 일단은 이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 기준에서 본 겁니다. 내가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차는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정지한 또 관찰자가 있을 거예요. 그 관찰자를 S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에서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S'. 이 사람이 잰 시간도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준으로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를 S, 그리고 이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역시 T,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차 내부에서, 그러니까 S'에서 본 공의 운동을 보면 이렇게 공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력을 받겠죠. 힘 mg라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겠죠. 자, 이 야구공이 떨어질 때 왜 떨어질까? 이 야구공이 떨어질 때 작용한 힘은 바로 중력. F는 mg라는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차 내부가 아니라 기차 외부에 있는 요 S가 봤을 때 공의 운동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이 S는 정지하고 있는 거죠. 정지. 자, 정지 상태에서 지금 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S' 입장에서 보면은 공이 아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 S가 봤을 때는 이 공은 기차와 함께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배우진 않지만 얘는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는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아래쪽으로는 마찬가지 중력 mg라는 힘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S, 아까 요 안에 있는 S 프라임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랑 밖에 정지에 있는 S라는 사람이 봤을 때 공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공의 움직임은 다르죠. S 프라임이 봤을 때는 혼자 계세요? 네, 몇 시쯤 나가요? 한 9시쯤 나갈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식사 먹었습니다. 네. 네. 지금 잠깐 흐름이 끊겼는데, 여기 그 문을 닫으시느라 선생님 계시는 곳에 경비 아저씨께서 잠깐 오셔가지고, 선생님도 당황했습니다. 자, 다시 이어갈게요. 편집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을까요? 공. 이거 이제 포물선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mg라는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과 S가 봤을 때 공의 움직임은 달라요. S'은 아래로 움직이고 S가 봤을 때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의 움직임은 다르지만 S가 본 이 야구공의 움직임, 즉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이 운동 상태를 왜 그러한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 중력 F는 mg라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정지관성계나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등속운동 관성계나 운동 상태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다른 운동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S 프라임에서 본 공의 운동, 그 다음에 S가 본 공의 운동. 공의 운동은 다르지만 둘 다 본 공의 궤적 자체는 다르지만 공의 운동은 운동 방정식 F는 ma, 여기서는 이제 중력을 받으니까 F는 mg로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자, 진공 중에서,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력은 이제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합니다. C, 소문자 C. 자,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 빛을 내는 물체가 되겠죠. 빛을 내는 물체인 광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이만큼의 속도를 갖는다. 즉,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관찰자가 움직이던가 광원, 빛을 내는 물체가 움직이든가 상관없이 30만 km/s의 절대적인 움직임으로 속력을 갖고 있다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빛은 지금 현재로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요 당시까지만 해도 빛은 파동의 성질, 맥스웰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이제 빛이 되겠죠.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 이론이 되는데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증명하기 전에 이 파동이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동은 전달하려면, 그러니까 매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파동을 전달하려면.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거, 물론 이게 그 녹음한 다음에 컴퓨터나 뭐 패드나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전기적인 성질에서 뭔가 바뀌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고, 편집 없이, 자,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이렇게 들릴 겁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파동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데, 빛도 파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필요한데, 햇빛,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동안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를 향해 들어오겠죠. 그럼 우주 공간에 뭔가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 매질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테르라고 하는 겁니다. 에테르. 그래서 에테르라는 어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여기서 맛이 없는 게는 무미, 맛이 없는 그 에테르라는 물질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요 과학자가 직접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테르 존재 실험을. 우리가 에테르 존재 실험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했다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에테르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르가 있었다면 어떤 빛의 이제 간섭이라는 현상이 관측이 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관측이 안 된 겁니다. 1년 동안 계속 관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빛은 파동이지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유일한 파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은 매질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 되는 겁니다. 자,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요 이제 X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자동차가 100m/s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야구공을 던졌다. 100m/s로 던졌다. 그러면 이 100m/s라는 거는 요 자동차에서 봤을 때 100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지해 있는 S가 봤을 때는 이 야구공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자동차의 속도 100 더하기 야구공의 속도 100. 그래서 총 200m/s로 야구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200m/s로. 또는 우리가 앞에 상대 속도 했던 것처럼 반대로 반대도 어차피 똑같은 예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물체를 던진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빛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빛. 자, S''이라는 기차,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을 발사합니다. 빛의 속력은 C라고 했어요. 자, S''이 봤을 때. 그러면 이 S가 봤을 때 빛의 속력은 우리가 고전역학에 의한다면 요 빛의 속력 C 더하기 기차의 속력 V. 요게 바로 관찰자 S가 본 빛의 속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의 속력,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그러니까 빛을 내는 물체가 움직이던가 아니면 반대로 관찰자가 움직이던가 상관없이 항상 얼마로 빛의 속력 C 30만 km/s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지면에 대해서 0.5C, 여기서 0.5C란 매우 빠른 속력이죠. 빛의 속력의 50%에 해당하는 15만 km/s, 1초에 15만 km. 빛의 속력 30만 km/s가 대략 1초에 지구 한 7바퀴 반, 7바퀴 정도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0.5C라는 속력은 1초에 지구 한 3바퀴 반 정도 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쏜 레이저 빛의 속력, 그러니까 0.5C로 이렇게 우주선이 있으면 얘가 0.5C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을 발사했어요. C. 요만큼이 더해져서 보여야 하느냐? 고전역학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야 하지만 아니다. 누가 보든지 빛의 속력은 C가 된다. 라는 겁니다.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할 게 상대성 원리. 모든 물리 법칙은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관성계에서,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자,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을 내는 물체, 즉 광원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관찰자가 움직이든가 상관없이 항상 빛의 속력은 일정하게 30만 km/s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흘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조금 나눠서 동영상을 한 번에 길게 올릴 수가 없어서 파일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경비 아저씨가 오시는 바람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시 이어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4가지 중에서 3가지,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동시성 불일치, 그리고 시간지연, 길이 수축,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